재영이는 초등학교를 누나랑 같이 올해 졸업을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졸업이라는 게 조기 졸업을 했다는 건가요? 네, 2년 조기 졸업했죠. 아 그래요? 네네. 그냥 그만둔 게 아니고? 아, 예, 그럼요. 아, 초등학교를 조기 졸업했구나. 네, 2년 조기 졸업했죠. 누나랑 같이 졸업했어요. 아 그러고 나서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네, 8월에 지금 쓰려고. 그 검정고시가 그럼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인가요? 네네, 그렇죠. 중학교 검정고시. 사실 이제 아버님은 이제 그 아버님 성함보다 앞에 붙은 게 더 있잖아요. 네. 영재교육, 천재교육에 있어서 네. 아빠표 교육의 대명사로 이제 또 이제 계시는데. 너무 좋게 봐주시죠. 네,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 네. 이제 그 사실상 재형 군이 이제 그 영재 등급 받은 게 7개월? 30개월. 아, 30개월 때고, 그리고 사실상의 이제 뭐 태교도 있겠지만 그 30개월 동안 1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제 가르치셨는지 뭘 하셨는지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어떻게 하셨는지. 이 아이를 어떤 아이를 키우겠다는 목적을 둔 건 아니었고요. 네. 단지 저는 항상 중심은 있었죠. 중심은 항상 애정이죠. 그리고 대화죠. 애정과 대화. 네, 그리고 아이가 어떤 말이든 하고자 하는 말이 있으면 항상 그거를 열어주는 공간이 많았어요. 많이 들어주기도 하고 네.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의 따뜻함을 일단 먼저 많이 느끼게끔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주가. 네. 그러면 그 대화라는 거는 좀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는 좀 방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아이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비밀스러운 얘기든 어떤 얘기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닌 먼저 부모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모. 네 그런 마음적으로 또 그런 어떤 이야기를 설사 거짓을 얘기하더라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100% 야단을 맞겠다라는 심리도 있겠지만 그러기보단 그거에 앞서 내가 진실을 얘기를 한다면 엄마 아빠는 그거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는 게 아이들은 머릿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힘든 과정이지만 항상 함께 간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집에 항상 뭐 교훈까지는 아니겠지만 철칙은 하나 있어요. 가족은 하나다. 네,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가는 게 가족이다라는 걸 그 가족의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지 네, 그걸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렇게 해왔죠. 그리고 항상 기회를 좀 많이 주려 했고 기회라면은 어떤 것들 어떤 부모가 저희 집에 한번 놀러를 한번 네. 왔었어요. 네. 그때 이게 민주가 제 셋째가 민주예요. 지금 6살인데 네네네. 4살 초반때였어요. 초반때였는데 하룻밤을 저희 같이 집에 이제 잠을 잤어요. 네. 근데 4살 된 아이가 자기 물건을 다 정리하고 자기 이불을 펴고 네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네. 그 부모님께서는 좀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이불은 자기가 네. 그냥 알아서 넣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보고 예,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넷째가 이제 두 돌이거든요. 네. 근데 일어나면 먼저 잡는 게 책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더라도 개의치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책을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인증샷도 몇 개 찍어놨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아이가 글자를 알고 모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 아이가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책에 대한 거부감 없이 네, 그렇게 가준다는 게 그 모습 자체가 이쁜 거죠. 네. 책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모든 부모의 어떤 좀 그렇죠. 바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맞습니다. 어떤 이제 방식의 차이라든지 환경의 차이라든지 그런 차이에서 이제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느냐 아니면은 뭐 어려워하느냐에 근데 저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 아이가 책을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부모가 솔선수범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뭐 책을 굳이 안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단지
그러니까 항상 곁에 책이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네. 다양한 책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는 누구나 책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책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그 길을 어떻게 열어주는가는 내 아이에 맞게끔 그 성향에 맞게끔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너무 많은 책을 처음부터 넣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면 내가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부모의 권유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조금씩 보다 보면 흥미를 좀 가지게끔 되고 네. 그러고 난 뒤 그 이후에는 정말 다양한 책들이 있는 곳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서점이나 네, 도서관? 도서관이나 네네, 다양한 책들이 있다라는 거. 가자고 하면은 금방 따라 나서나요? 책 보러 가자고 하면은. 물론 저희 아이들은 참 그런 게 잘 되었었는데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나들이 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시작이 첫 단추를 잘 끊어서 이렇게 가야 되죠. 네. 감시하는 것과 네. 감시하는 것과 코치하는 것과는 틀리죠. 감시가 코칭의 어떤 차이를. 그렇죠. 그러니까 감시는 이 아이가 뭐를 했는지 일일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겁니다. 네. 책을 한 권을 읽으면 그게 어떤 책인지 독후감을 쓰라고 막 그러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코치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네. 다양한 길을. 예, 다양한 길을 열어주되 어느 길을 갈 것인가는 이 아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 길을 선택했을 때 힘든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게끔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그러니까 엄마한테 야단을 맞든지 저한테 야단을 맞아도 항상 그게 그 순간을 벗어나면 잊어버려요. 네, 그게 뭐냐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잠을 자요. 같이 셋이서 이렇게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 같이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 이야기로 그 과정을 풀어서 만들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네. 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맞춰보려고 유도를 하죠. 그래도 이제 아버님께서 그 이제 재영 군이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물고기 낚시 이제 뭐 하는 법을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런 교육을 하시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주고 이제 뭐 영어를 공부할 때는 뭐 이렇게 하고 뭐 아까도 이제 한자 3개월을 공부해서 한자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는 또 어떻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잘 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이건 있었어요. 네. 재영이 예를 들어 뭐 한자 같은 경우에 그 사촌 형이 8금인가 7금인가 합격을 했다고. 네. 몇 학년 때? 사촌 형이 2살 위입니다. 재영이 14살이죠. 그러니까. 네네. 현재 14살이고 그때 재영 군이 7살이고 형은 9살 때. 그렇죠. 네. 예, 예. 그때에 7급인가 8급을 땄다고 막 자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네. 축하해줬죠. 예, 축하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이랑 큰 아이랑 재영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네. 묻더라고요. 근데 네. 딸이 그게 합격하기 힘드냐고. 힘들다고. 네, 정말 힘든 거고 아빠는 그걸 합격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걸 했다라는 그 자체가 참 너무나 좋구나. 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빠 저 한번 해볼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래 네가 하고 싶다고 한다면 하면 된다. 하지만 그게 결코 쉬운 거는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같이 이제 서점을 가서 그 책을 샀죠. 네, 한자 책을 샀죠. 네. 사서 이제 계획을 잡고 조금씩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렇지만 한자 재영이는 3개월 공부해가지고 한자 상급을 바로 쳤어요. 상급을 쳤는데 상급은 배정한자가 1870자예요. 예. 배정한자가. 그리고 뭐 사자성어, 고사성어, 반의어, 유의어 많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과정은 많았어요. 네, 알아야 될 한자도 참 네. 많았었고. 생소하고.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은 중간에 좀 힘들어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면 안 해도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네, 과감히. 네, 힘들면 안 해도 된다고 그러죠. 이거는 네가 힘들어하는 거를 아빠는 억지로 너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하지만 재영이가 선택한 길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힘든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지금보다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힘들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앞으로 네가 살아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비유를 저를 대요. 아빠를 봐봐. 엄마를 봐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가 뭐 출장 가서 새벽까지 일을 하고 날밤을 새도록 일을 하고 돌아와도 아빠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재영이도 힘든 과정이지만 한번 이겨보는 게 어떨까. 네. 아빠는 네가 그 합격을 안 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아빠가 중요시하는 건 네가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겨내보자고 하죠. 네. 네, 서로를 격려를 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같은 말이라도 이제 그 부모님의 다르죠. 성격에 따라서 그렇죠. 예. 안 하면은 너 어떻게 할래? 나중에 더 힘든 거 있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그렇죠. 그 예, 할수 예. 있는 그렇죠. 부모님이 그건 있거든요. 그렇게 던지면 아이는 그는 강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그렇게 가는 하면서 격려해주고 같이 또 이끌어줄 수 그렇죠. 있는 그 과정을 또 다시 그렇죠. 또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무엇이든 처음은 어렵다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느끼게끔 해준 것도 제가 좀 몇 개 있어요. 네. 네,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수영도 마찬가지고 수영을 굉장히 물을 굉장히 무서워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평영까지 하니까 저기 저변까지 하니까 아, 그래요? 네. 처음은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저변까지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죠. 시작은 누구나 너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아빠도 마찬가지고 시작은 해보지 않았던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본인도 많이 학습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힘들 때만 넘기면 앞으로는 조금 더 가는 게 더 쉽다. 그럼요. 뭐 네, 그런 그럼요. 것도. 산을 오르는데 네. 언제쯤 정상에 오를까? 음. 네. 항상 그 생각만 하다가 그러면 어때요? 발걸음이 너무 무겁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기 나름이다. 음. 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네. 틀리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조금은 넓게 보자 우리가. 그 뭐 한자라든지 그런 건 이제 어떤 이제 그러니까 뭐 본인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한데 뭐 네. 영재로 뭐 판정된다든지 아니면은 15개 언어를 한다든지 네. 굉장히 그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아버지께서 어떻게 좀 이제 이렇게 슬쩍 뭐 이렇게 좀 던져주시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언어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서점에서 15개를 했는지 예, 그 얘기를 한번 네. 좀.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이 해준 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네, 마시멜로 이야기 같은. 네. 기다림이에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몇 년을 네, 저는 항상 건설현장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항상 퇴근을 하면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항상 아이들은 서점에 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예전에는 그 서점이 12시까지였어요. 그러면 12시까지 같이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같이 오는 겁니다. 집으로. 네. 그리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어쩌면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곁에 있어주는 게 아이한테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곁에 있어 주었다는 게.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 항상 그렇게 한다라는 몇 년을 그쵸, 한다라는 게.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는 아이의 열정을 부모가 조금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그 아이의 욕망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전 아이들한테 그렇죠. 지연아, 재영아, 너희들이 무엇이든 어떤 거든 너희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앞을 보고 달려가라고 합니다. 아빠가 항상 뒤에서 너희들을 받쳐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부모가.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해왔고 네. 항상 그러니까
저는 지연이든 재영이든 초등학교 6년, 그러니까 재영이는 뭐 4년을 다녔지만 그나이는 6년을 다녔고, 하지만 제가 그 학교의 모든 선생님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네. 도마초등학교죠? 도마초등학교에서 다니다가 월평초로. 월평초로 이제 왔죠. 네. 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절 모르는 사람 애가 없었어요. 아. 그 정도, 네네네. 그 정도로 그 아이들과 친밀하게, 네,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뭐 지연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학부모회의를 했어요. 네. 지연이는 중학교를 입학을 했기 때문에 갔는데 지연이 방 교실에 가서 이제 지연이 책상에 앉았어요. 네. 안에 책상 서랍에 안에 보니까 950 책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제가 편지를 하나 썼어요. 거기다가. 네. 딱 한 바닥을 딱 썼는데요. 그 다음날에 저녁에 오더니 아빠가 저한테 한 얘기, 아빠 너무 고마워요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이 네. 너무 부러워하더래요. 네. 그래서 그 아빠의 따뜻함,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아이들도 작은 거에 대한 감동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지연이가 지금 사춘기거든요. 네. 사춘기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여자아이가, 아빠에 대한 거부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제로예요. 네. 항상 스킨십을 많이 했었고, 항상 품에 안으려고 했고, 네. 네. 힘들면 언제나 같이 가려고 했었고, 넌 이거 해, 난 이거 할게. 이게 아니라 항상 함께 갔다라는 거. 그게 이 아이들의 큰 힘이 되었다는 거죠. 네. 공부를 잘하는 아이, 그러면 부모로서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책을 봐도, 넌 책 보고 있어. 엄마는 다른 거 하고 있을게. 그게 아니라,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가는 거죠. 처음에 도서관을 한번 데려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와, 책이 너무 많다는 거 이 아이가 와 하더라고요. 네. 와, 정말 많구나, 네. 책이.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다양한 책이 많지. 네. 마음껏 봐도 되고. 네가 볼 수 있는 만큼 마음껏 봐라, 여기서. 네. 근데 이게 저희가 그 도서관은 단점이 있습니다. 뭔가 단점. 일찍 문 닫는 일찍 문을 닫는다라는 거. 네. 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점으로. 네, 서점으로. 네. 그리고 물론 처음에는 서점에는 재영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서적을 참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언어 책도 그런가요? 언어 책도 그때 이제 외국어 코너에서 네. 네, 각국 그 언어 나라의 언어 책이 있다 보니까요. 그 책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네. 네. 그러니까 7살 때였는데 좀 모든 사람이 놀라워했던 건 네. 그러니까 하루면 네. 어떤 나라 언어든 원서를 다 읽어냈죠. 분야에 상관없이. 분야에 상관없이. 네, 저희도 방송하면서 재영이가 15개의 언어를 네. 원서를 읽어내릴 수 있구나. 그걸 배우지 않았는데 이해를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셨죠? 네, 그러니까 재영이가 말하는 방식은 자음모음만 알면 된다고 얘기해요. 네, 자음모음만 알고 있으면 그거를 네. 조합을 해서 네. 넣어보면 네. 발음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국어는 좀 관심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음악 같다고 리듬을 타다 보니까 성조. 이렇게. 네, 성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어는 정말 큰 데에 나가서 3번 대상을 받았고 자기 힘으로 중국도 갔다 오고 자기 힘으로? 상 받아가지고 부상으로 갔습니다. 부상으로요? 이제- 재영이는 조금 남달랐습니다. 네. 17개월 때 한글을 읽었었거든요. 그 어떻게 TV에 나온 걸 읽기 시작한 건가요? 어떻게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처음엔 재영이는 제가 어떻게 가르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조금 묘한 게 항상 지금도 뭐 이렇게 뭐 기억, 니은 뭐 있지만 네네. 항상 싶으면 읽어줬죠. 배운 적도 기억, 없는데. 니은. 아버님이? 네네네. 기억, 니은. 네, 이렇게 가르쳤죠. 야! 이렇게 막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재영이가 네. 한글을 읽는다고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아니 어린이집 안 다녔습니다. 그럼 저희는. 누구한테 전화한 건가요? 저 아내한테. 아. 네네. 해서 그 집으로 왔더니 눈에 익어서 그런가 보다 저는 생각했죠. 네, 항상 아버님이 큰 소리를 읽어주고 하니까. 네네. 네. 눈에 익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책 그 제목을 읽어보라고 했더니 막힘없이 읽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날 바로 제가 화이트보드를 하나 사왔어요. 네. 네, 화이트보드를 하나 사와가지고 그거 적었어요. 네 콩깍지가 내 콩깍지냐. 하여튼 발음이 조금 받침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그냥 네. 무작위로 썼어요. 무작위로 썼는데 네. 여러 줄을 썼는데 제가 한번 더 읽어볼래? 그랬더니 막힘없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네. 저희 지금 몇 개월이지? 네, 그래서 겨울수를 하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숫자라든지 저희는 숫자는 보통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아니에요, 저희는 딱 숫자 센 게 네. 처음부터 밑으로 내려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책을 읽다가 한 건가요? 책 페이지? 그게 참 희한한 게 말입니다. 네. 참 희한한 게 우리 숫자가 100가지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얘기는 해줬죠. 숫자는 패턴이다. 네, 패턴이다. 항상 같은 숫자를 계속 자릿수는 제가 얘기를 해줘요. 네. 제가 셋째한테도 얘기해주고요. 네, 마트 가면 가격표 있죠. 네, 네. 네, 가격표를 읽는 겁니다. 어. 네, 그리고 항상 거리에 있는 게 뭐예요? 자동차 번호판. 네, 항상 그걸 가지고 네. 했죠. 그러다가 업그레이드 됐죠. 네. 영어를 읽었죠, 이제 숫자를. 네. 그게 사람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분명히 그 행동까지 오는데 어떤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믿어주는 거죠. 어떤 믿음이죠, 게 있을 그게. 거라고 믿어주고 과정을 그게 연계 교육이 던져주고, 되는 거구나. 믿음 던져주고 그걸 한번 해보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게. 네, 제가 제가요 네. 셋째한테 제가 딱 일주일 만에 한글 떼게 했어요. 아니, 정말 제가 셋째는 이제 5살 때 뗐어요. 네. 작년에 뗐는데. 어떤 그 경험적 수치 아니요. 통계로 해서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어렴풋이는 알지만 네. 정확하게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선언을 했죠. 네. 내가 우리 민주를 일주일 만에 내 한글을 배우시게 하겠다. 네. 독한 맘 먹고 딱 가르치겠다. 네. 그래서 제가 딴 거 한 거 없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아야. 네. 근데 일주일 딱 했는데, 네.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쓰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읽게 되고 말하게 되니까 쓰게 된다. 네. 쓰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아버님의 그 어떤 교육법 있잖아요. 스킨십을 하고 이제 애정을 보여주고 신뢰를 하고 하는 게 어떤 그 아버님한테 대물림적인 건가요? 제가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슬픈 얘기가 들어서.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언어장애 1급이셨기 때문에 네네. 어머니 아버님이 다 언어장애 1급이셨고 네. 정통적인 수화를 배우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있는 정말 마음속에 있는 드러내는 거를 그거는 정말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나 나는 커가면서 이런 네. 생각을 했죠.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내 자식을 낳는다면 네. 원 없이 사랑하리라.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꿈도 있어야 되고 네. 희망도 있어야 되고 네.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네. 내 아이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부모가 노력한다라는 건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라면 그건 잘못했다라는 거죠. 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게 내 아이한테 다 맞는 건지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건지 무조건 책을 싫어하는 아이한테 너 이 책을 읽어 이 책을 과연 그 아이가 그 책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머릿속에 들어가겠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책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책이라는 건 정말 필요성을 느껴야만 책을 봅니다. 네. 정말 필요성을 느껴야만. 근데 그 맛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책을 읽힌다라는 것은 그건 아무런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학원을 다진다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선택을 해서 가는 것과 부모가 공부를 잘해서 어떤 학업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무조건 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그걸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아이와 대화를 해서 어떤 게 더 이 아이한테 맞는 건지 그 아이의 의견을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항상 길을 열어주고 예,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면서 같이 가야 돼요. 네. 부모는 현실이 되어야 되고 현실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물질적 환경과 모든 게 현실에서 딱 봐야 됩니다. 네.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현실성을 바라봐야 돼요. 아이는 항상 내가 무엇이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지식을 넣고 달려갈 수 있게끔 하는 아이의 모습. 네. 창의성이라는 건 요즘 뭐 창의성 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식이 없는 아이한테 창의성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어떤 뭐 지식이 들어가 있어야 그걸 토대로 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네. 정말 이 아이가 실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식이 없는 나이에서 창의성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재영 군이 아까 이제 수학을 네. 수학이 메인이다,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좀 수학적인 어떤 그 지식을 담아주기 위해서 좀 아버님께서 해주신 게 뭐 있을까요? 저는 항상 말로써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말로써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말로써 이제 해주는데 재영이는 숫자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했었고 그리고 그 암호 같은 거를 참 좋아했었어요. 네. 네. 암호라고 하면은 뭐 암호 고대 뭐. 네네네. 네. 뭐 24형 문자도 참 좋아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자들을 참 좋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숫자를 가지고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수학에 원래 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문가님들도 그렇고 책에서도 좀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풀어내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항상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질문을 하죠. 왜 그럴까? 아버님이 또 질문 네, 던져주시기도 그렇죠. 하고. 예. 왜 그럴까? 제가 이 생각은 어떨 것 같아? 아빠 생각은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같이 가잖아요. 네. 같이 가고 있잖아요. 항상. 내가 그 답을 터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 예, 그게 키포인트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다 네. 보니까 다양한 수학책이 참 많이 있다. 보여주는 거죠. 네. 네. 이거 봐가 아니라, 네. 이거 봐가 아니라. 네, 이거 봐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수학책이 많구나. 참 많다라는 거. 네. 그러면 내가 호기심이 있으면 본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보죠. 제가 어때? 그러면 막 설명을 해줍니다. 네. 막 설명. 그렇구나, 재영아. 또 아이의 말이 재영이 때문에 아빠가 조금씩 유식해지는 것 같아요. 네.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약간 틀어져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몸체가요? 네. 아니요, 몰랐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약간 칼을 찬 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왜? 뽑으려고? 칼을 뽑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몰랐어요. 모르시더라고요. 예. 네. 제가 정희한테 배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그런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 아니죠. 네.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네. 뭘 보고 만들었을까? 네. 그런 진짜 호기심. 그러니까 거울을 바라보고 발음할 때 입 안 모양을 보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한글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영이가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무엇이든 어떤 거든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격려도 하고 힘들면 격려하고 같이 가고 대신에 저는 항상 그럽니다. 아빠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기 싫어요. 이제 그러면 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정말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네. 규칙은 있어야죠. 네, 재영이가 지금 학교를 안 다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영이가 초등학교 초창기 때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초등학교 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반 학기 동안 한 1학기 정도를 그냥 집에서 아빠 재영이는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카이스트 글로벌 영재원에 바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냥 원래 이례적인 건데 네.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재영이 그냥 집에서 책 보면서 카이스트만 다니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1학기 동안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재영아, 너의 마음은 충분히 안다. 하지만 지금 힘든 시기를 그냥 외면해버리고 네가 편한 길을 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네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되는 여기가 더 클 수도 있다. 재영아, 아빠는 네 마음을 충분히 알지만 한번 해보자. 해보고 정말 아니다 할 때는 아빠가 너의 의견을 100% 그냥 반영을 하겠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재영이가 저희 말을 따라 주었어요. 해서 중학교는 재영이가 중학교 안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1년만이라도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그러면 겨울 방학 때 그러면 재영이가 너가 학교를 안 다님으로 해서 네가 더 힘들 수도 있고 네가 더 계획적이게 더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네가 그걸 할 수 있을지 아빠는 좀 의문이구나. 너도 알다시피 아빠가 어떻게 하든 네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부분은 네가 네 스스로가 뭐 앞으로도 그 전에도 잘해왔지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계획성 있게 가야 되는데 그거를 아빠가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네가 얼마만큼 마음이 있는지 방학 동안에 너 지켜보겠다. 그래서 네, 지켜보겠다. 네. 네.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해서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상의를 한 끝에 예. 그래 되겠죠. 초등학교 때 네가 아빠 마음을 헤아렸듯이 아빠도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네. 그래. 그래서 제가 중학교 가가지고 배정받은 학교 가가지고 네. 원래는 재영이는 저 국제중학교 가려고 했었어요. 아, 원래 청심이든 어디든. 예. 네. 그 콜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3년 장학생으로. 어디지? 큰애도 받았는데요. 네. 물론 뭐 큰애는 재영이 때문에 이제 덤으로 가려고 했는데 화산 자율중학교라고. 아, 예. 예. 알아요. 그 밑에 익산에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거기 3년 장학생으로 예. 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네.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게요. 거기도 뭐 돈이 좀 들더라고요, 한 달에. 예. 네, 그래서 이제 3년 장학생으로 끌어주고, 뭐, 거기에서 재영이가, 원래 계획은 재영이가 1년만, 예. 중학교 1년 과정만 밟고, 예. 부산의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예, 들어가지고 예, 예. 계획을 잡았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1년만 거기서 가르치고, 네. 자기가 이제 거기 갈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뿌리치고 재영이 얘기는 들어줬죠. 아. 네. 재영이를 아는 교수님이라든지 연구원님들은 재영이가 부산과학영재학교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2번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가고 싶다고 해서. 예. 그래서 도서관도 보여주고 예, 와 했죠. 와 형들은 너무나 수준이 높은 책을 많이 보구나. 와. 네, 재영아, 더 의지가 생겼구나. 아빠가 네. 그래 힘을 내보는 거야. 네. 아빠가 빌적서 내 분 때우게. 네, 그러니까 부모도 생각하는 바도 네. 그거를 그냥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네. 같은 말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말이라도 같이 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재영아, 예를 들어 어떤 책을 봐요. 근데 부모가 원하는 책이 있잖아요. 네. 누구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예를 들어 왜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우리 재영이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 우리 큰아이 네.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때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죠. 지연아 왜 우리 그러니까 항상 재미있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지연아 왜 우리 지연이 잘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는 거야. 네. 한번 해보면 어때? 네. 몰라도 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렇게 유도를 하죠. 네. 그럼 아버님께서 이제 재영군한테 어떻게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 편지 한번 써주실까요? 지금까지도 항상 아기 때부터 이렇게 항상 묵묵히 스스로 알아서 잘 해왔던 우리 재영이
아빠는 큰 욕심보단 재영이가 원하던 길을 스스로 그 길을 조금씩 힘들어도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빠는 네가 있어 너무 행복하고 너로 인해서 많은 경험도 해봤고 또 너 때문에 아빠도 책도 써보기도 하고 항상 감사하고 함께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재영아.